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이선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중요 과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한번 돌려주는 강의, 그 강의가 집중 강의인데요. 지금 한 바퀴 정도 이래 기본 강의를 이래 다 들었다는 거, 그걸 전제해가지고, 지금 이선환 강의가 이래 진행되게 될 건데, 다 전 과목을 다 집중 강의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중요 과목들, 민법이나 등기법이나 집행법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빠르게 한번 스크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상태는 그냥 좀 혼란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셔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좀 될 줄 알고 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속칭 말해서 사정 변경이 없습니다. 사실 사정 변경이 없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수업 들었을 때랑 지금이랑 크게 이렇게 달라진 느낌을 이렇게 잘 못 갖게 되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그게 정상이고 그 현상은 아마 3월 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달 때도 이런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어떤 게 불안해하냐면 내가 이 상태로 이래 쭉 가면 시험은 그냥 100%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이래 3월 달부터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정 변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쏟아붓긴 쏟아붓는데 그냥 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틀리는 거 속칭 말해서 계속 틀리고 있거든. 계속 틀리고 있고 머리에 남는 건 하나도 없고 돌았으면 그냥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몸은 되게 피곤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급격히 이래 떨어뜨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3월 달에 되면 이제 그런 불안감에 이래 사로잡히게 되는데 바꿔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말해서 한 벼락치기 하기 위해서 5월 달부터요. 벼락치기 하기 위해서 막판 50일을 어떻게 쏟아붓느냐 그걸 이래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래 칼을 이래 대장장이들이 이래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석의 쇠를 계속 이래 불에 넣었다가 두드렸다가 다시 또 물에 넣었다가 다시 또 불에 달구었다가 또 두드리면서 또 물에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래 다듬어가는 과정에 이래 불과하다고. 근데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칼이 잘 드는지 안 드는지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이래 풀을 이래 훅 빼봤거든. 근데 풀이 하나도 안 빼져. 풀이 하나도 안 빼지지 않고 그냥 누워. 풀이 누워 있고 그다음에 다시 또 풀은 다시 원 상태로 이래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꾸 이래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고민을 하게 이래 시작해 버리면 이 칼이 왜 안 될까 이런 것들을 이래 고민하게 되면 왜 안 되냐 그러면 칼이 갈려 있지가 않은 겁니다. 사실 칼이 이렇게 벨 수 있는 정도로 이래 갈려 있지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한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벨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벨 수 있는 상태에 갈아놔야 되거든. 갈아놔야지. 그래야지 칼을 이래 휘둘렀을 때 풀이 이래 베어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 언제 갈게 되냐 그러면 50일 때 갖는 거예요. 50일 남았을 때 5월 달요. 그때 풀을 이래 벨 수 있는 상태로 이래 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시험의 본질이에요. 시험의 본질이고 그다음에 수험의 본질이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사 1차라는 과목 자체가 8과목이나 되는 많은 과목을 이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범위 자체가 민법이나 그다음에 등기법이나 집행법만 하더라도 상법까지 이래 하더라도 그게 웬만한 시험 과목에서 한 과목 이상 한 시험 전 범위보다 더 많은 그 범위를 이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많은 수험 분량을 이래 공부량을 이래 정리하다 보면 도대체가 이게 사람들이 1년 안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정리하고 가느냐 이런 식으로 이래 걱정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법무사 1차는 1년에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이래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타성에 젖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1년에서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제 원래 1년 하는 상태니까 원래 안 되는 것 같다. 이래 생각하고 시험을 심적으로 접어버리고 그다음에 내년을 기약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년에 그러면 좋아질까? 아주 좋아질까? 그렇진 않아. 이게 수험은 항상 그의 봐야 될 일정 분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하든 2년 하든 그러면 2년 하면 공부가 이래 범위가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과목이 어떻게 줄겠냐고. 8과목이 이래 그 범위 자체가 줄 수가 없는 거고 똑같은 그 봐야 될 분량은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정해져 있는 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1년 하나 2년 하나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고 과목이 뭐 2년 하면은 그 한 과목 빼주고 뭐 이런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그 분량을 이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래 생각하시면 돼. 이게 도대체 1년 안에 도대체 어떻게 이만한 분량을 이래 봐야 됩니까? 이래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1년 안에 착실하게 그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어느 정도 범위를 이래 보고 시험장에 가면 그게 붙여주겠다는 게 그게 시험입니다. 사실 그게 이래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이 많은 양을 봐야 될까 이래 고민하지 말고 그냥 1년치만 보자. 1년치 볼 수 있는 범위만 이래 보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시험장 가자 이런 느낌으로 이래 공부하시면 그러면 합격이에요. 사실 합격인데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커트라인이 말해줍니다. 사실 커트라인이 이래 말해주더라.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100점 맞을 걸 요구하지 않고 90점도 아니고 80점도 아니고 놀랍게도 70점도 아니야. 70점도 아니고 60점대 이래 그 커트라인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그 시험이기 때문에 반 조금 더 맞추면 돼. 반 조금 60%라는 거는 그 반 조금 더 맞추면 이래 되게 되고 안정권은 70%를 이래 맞추면 되거든. 그러면 70%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이래 그 해결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합격이라고. 그러니까 수업만 많이 알아야지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많이 알아야지 합격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에 맞는 공부만 해주면 돼. 그에 맞는 이래 공부만 이래 정리를 해주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 돼.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낙 많은 양이니까 그 또 공부해도 남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1월 달부터 한 사람은 당연히 나는 원래 안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대번이고 그다음에 또 그 처음 하는 사람 비법대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나는 원래 아닌갑다 이런 생각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 비법된지 뭐 1월 달부터 했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시험의 본질을 못 봐서 그래요. 시험의 본질을 그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이래 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돌았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한번 수업을 한번 그 진행을 이래 하게 될 건데 7월 달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니까. 생각이 이래 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때 들었던 그 고민했던 부분들 이 고민을 그때 내가 뭘 어림풋하게라도 이래 고민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그 생각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물은 계속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래 그 여러분들은 느끼게 되는데 그 중간에 콩나물은 계속 자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콩나물은 그 여러분들이 못 느껴서 그렇지 이미 콩나물은 어느 정도 싹이 터가지고 뿌리를 내려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자꾸 새나가고 물은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하지만 그걸 자양분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다 커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즉, 사정 변경이 없는 게 아니다. 아시죠? 사정 변경이 없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 양껏 사정 변경을 못 느껴서 그렇지, 욕심껏 사정 변경을 원하는 만큼, 못 따라가서 그렇지, 일정 분량은 다 나타나고 있고, 처리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아시죠?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자연현상이고, 대신에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고,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책을 한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민법을 정리할 때, 조금 다른 과목도 부족한 과목을 하나 더 봐주면 좋은데, 되게 다 부족해요. 7과목, 8과목 다 부족하다 생각하지 뭐 자신 있는 게 하나도 있나? 그러니까, 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직전에 본 거 한 번 더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보신 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과목이 만약에 상법이다라고 한다면, 그 상법을 보시는데, 상법을 민법 복습 다 하고 보면 절대로 못 본다. 역사적 반성을 해보셨을 거예요. 경험을 한번 해보실 거지만 시간 남으면 한번 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시간 안 남아. 항상 시간은 모자라는 게 수험생의 생활이기 때문에 시간은 어떻게 확보하냐 그러면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상법을 한번 보고 민법을 복습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상법에 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이렇게 계속 파고들 수 있거든요. 파고들 수 있으니까 그래 보시 말고 그냥 가장 남자들만 있다면 편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냥 야동 보듯이 그냥 책을 한번 쭉쭉 뽑아봐라. 책을 이래 쭉쭉 제목 보고 그다음에 별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에 보면 왜 별표도 돼 있고 그다음에 어떤 형광펜도 칠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 목차 보고 그래가지고 이 파트에서 어떤 내용들 조문들 교재 보면 조문도 있고 판례도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조문들 중에서 또 별표된 조문도 있고 이래 되니까 별표만 쭉 보는 거예요. 별표만 이래 쭉 보는
본다. 그러니까 한 30분, 40분 정도 이래 상법을 보기로 했다면 별표만 쭉 보는 겁니다. 별표만. 그래서 상충에 별표가 몇 개 나왔는가 이래 쭉 보고, 그다음에 그 회사법에서 주식회사 별표가 몇 개 있는가 쭉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보험수표, 뭐 보험회상 이런 부분에서 별표는 뭐가 있는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일주일 만에 상총을 이래 다 돌려 30분씩 보더라도 상법을 이래 다 돌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 그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있어. 주식회사는 어떻게 만들지?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식회사에서 대표기관은 또 어떻게 그 행위를 할까? 또 대표기관이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거. 출자는 또 뭘로 해야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모집 설립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식회사 설립을 이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 차이점이 뭘까? 이런 것들이 비교 정리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씩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관심 가는 부분들을. 그래가지고 또 30분씩 쭉 읽는 겁니다. 30분씩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상법을 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전체적인 감을 이렇게 잡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한번 봐두면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러면 어차피 출제는 주식회사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좀 수험감을 잡으시고, 하여튼 계속 보는 방법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1차 합격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고민 많이 하시겠는데, 서브 만드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책을 한 권을 많이 본다. 책을 한 권 많이 보니까 그냥 무조건 옆에 놈보다 한 번 더 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책을 계속 보시고,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6월 달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책을 지금부터 보더라도 한 10번 이상 볼 수 있다. 10번 이상 보게 되니까, 아니 별표만 쭉 보고 뭐 이래 보면은 뭐 10번 이상 200번도 보겠다. 200번도 보는 건데, 그래 보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한 페이지씩 막 이렇게 정도 가고 뜯어먹고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래 보면 앞에 게 생각이 안 나요. 앞에 게 이래 생각이 안 나니까 오히려 쭉쭉쭉 진도를 뽑아버리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유기적 학문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가 아울러서 막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아니면 기출된 표시만 쭉 보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문만 쭉 한번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판례만 한번 쭉 읽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책을 한 20번 정도 보는 거야. 이게 민법 보면서. 그러니까 상법을 20번 정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게 친숙한 느낌이 생겨버리고, 일단은 거부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상법의 책에 대해서. 일단은 내용은 아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은 책은 되게 친해져 있어. 책은 되게 친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찾아 들어가고, 이렇게 각계개표로 이렇게 깨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게 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조금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남들보다 하나만 더 하시면 합격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분으로 가고, 절대로 지금은 고민을 덜 하실 텐데, 지치지 마시고요.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읽다 보면 이제 7월 달에는 민집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등기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냥 스쳐 지나서 갔을 건데요. 지금부터 이제 등기 이야기, 민집 이야기 이런 거 나오면, 제가 민집이나 등기를 많이 알지는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 판례 정도 소개하는 정도, 이 정도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민집에서 봤던 내용들 이런 걸 한번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심명령, 전부명령 이런 거 나오면, 그러면 추심하고 전부하고 차이점 이래 비교 정리되어 있거든. 민집에 가 보면. 그러면 추심과 전부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이래 비교 정리로 나타나면 그런 거 한번 읽어두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읽어두면, 그러면 민법 복습하면서 민집에서 추심 전부 비교 이런 거 한번 이래 찾아보고, 그다음에 등기 보면서 소위 끊이전 등기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래 정리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물건 보면서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민법에 나오는 등기 추정력이나 등기법에서 나오는 등기 추정력이나 차이가 없거든.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정리 방법으로 이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 자꾸 이래 찾아가 보면서 이래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그러면 민법 복습이나 이런 것들도 이래 잘 되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 정리를 이래 따라오시면 되고, 집중 강의다 보니까 25회 정도 해가지고 빠르게 한번 전체적으로 이래 스크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크린 강의로 넘어가니까 세세한 설명은 이 기본 설명들 이런 것들은 다 안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요. 일단은 빼고, 그래도 기본 강의 했던 거 한 80% 이상은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일정
봐야 될 분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 올해 나왔던 그 최근 판례들 이걸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더라고. 요즘 출제 경향 자체가 법원에서 이래 내는 시험들은 그 최근 그 판례들 이런 것들을 많이 출제를 이래 하게 되니까 그걸 보고, 그다음에 그 요즘 그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다크호스로 떠올랐는 게 그 법원 서기보입니다. 법원 서기보. 그러니까 구급 그 법원 그 공무원직 있잖아요. 그 서기보 시험이 있는데 3월 달에 보거든. 3월 한 첫째 주 정도 그때 이래 보게 되는데 그 시험 민법 문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시험. 그 시험 민법 문제가 이 사람이 원래 그 법원 시험의 출제 경향을 자주 좌우하는 것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그 조금 최신 판례들 아니면 뭐 출제하는 그 경향들 이런 거 난이도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보는 게 그 법원 사무관 성질이 4월 달에 이래 시험을 이래 보게 되거든. 그 다음에 능력 검증이 있는데 그거는 빼도 되고 6월 달에 우리 시험이거든요. 법무사 시험이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법원행시 이렇게 이래 법원 그 안에서 보는 시험들이 그 순서대로 보게 되는데 출제 경향들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더라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출제되는 그 쟁점들 이런 것들도 그 거의 상호 호환되는 이런 그런 그 차원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그거는 자료 제공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학원에서 그 학원 다니면 그런 게 장점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학원에서 보는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아마 그 해설까지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아마 그 시험은 해설까지 해가지고 사무관 승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같이 이렇게 테스트를 이렇게 받게 될 테니까 그래 따라오시면 되고 일단은 그 관심은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두면 됩니다. 두면 이래 되고 그다음에 민법은 오히려 보면 볼수록 조금 이래 어려워지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이게 민집은 처음에 들으면 죽을 것 같은데 보면 조금 이래 잡혀 들어가는 거 등기나 이런 것들도 보면 조금 이래 좀 잡혀 들어가는 그 절차법의 특징은 반복하면은 좀 잡혀 들어가는 느낌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실제법은 보면 볼수록 좀 미궁에 빠집니다. 이 경우의 수가 계속 늘어나거든. 경우의 수가 원래는 하나의 경우의 수만 보다가 갑자기 10개로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자꾸 이래 늘어나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 공부하면 할수록 수험 기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려워지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아시죠? 민법이 이래 어려워지게 이렇게 되게 되니까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고구마 줄기처럼 파면 팔수록 계속 쟁점이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어제 봤던데 오늘 또 보면 또 쓰렸고 뭐 이런 느낌이 되고 범위가 더 워낙 넓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만 내더라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이래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민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찍어서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찍어서 어느 부분을 버리고 아니면 뭐만 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은 과목이 민법이니까 그런 측면 때문에 좀 어려운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이번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래 다 정리돼야 되고 여기서 또 새롭게 추가되는 올해 판례들 이런 것까지 이래 봐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좀 많은 분량을 이래 좀 해야 될 차원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나왔던 판례 중에 좀 의미 있는 판례들 뭐 특히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채권자 대입권 관련되는 판례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기판력과 관련되는 쟁점이지만 반드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시험장에 가야 될 필요성은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나와있던 판례들도 아직 미출된 판례들이 꽤 있고 그런 것들은 소송법에서도 꽤 나올 것 같아요. 소송법에서도 이래 나올 것 같은데 작년에 보면 왜 상계와 관련돼 가지고 소송법적 쟁점이 있었거든요. 쟁점이 있었는데 그게 민법 객관식으로 나와버리더라고. 그리고 채권자 대입권과 관련된 최신 판례들 이런 것들도 민법 객관식에서 다 출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경계선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사법이다 이래 생각하셔가지고 소송법적 쟁점들까지도 이래 같이 이래 좀 곁들여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되게 되니까 조금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부터 그냥 열심히 하겠다 아시죠? 그냥 어제까지는 내가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요. 그러니까 12월 14일 날 나는 새로 태어났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그냥 지금부터 그냥 다시 출발하는 기분으로 해가지고 그냥 역사를 새로 쓰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하시면 돼.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강의 계획표 보면은 24일 날 영광으로 잡혀 있어요. 24일 날 이래 영광으로 이래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의도하지 않게 매년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저도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자꾸 강의가 이때 걸려. 이때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24일 날 꼭 강의를 해야 되고 25일 날은 또 인간적으로 쉬어줘야 되니까 교회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쉬어줘야 되니까 24일 날 연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부르면 또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24일 날 연강을 하게 되니까 떨리는 마음이 있더라도 좀 참아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낮부터 이래 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 점심으로 이렇게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수업은 듣고 그다음에 저녁에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술 머시러 이렇게 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쏟아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오후까지는 그냥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 그 1월 1일 날 그 부르면 또 사람은 아무도 안 오니까 1월 1일 날 또 민법 듣고 있으면 얼마나 또 재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강의를 그때는 못해. 그 강의는 또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1월 1일 날 강의는 못 한다고 하면은 그 횟수가 뭐 하나 더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학원이 그래 그 인간적인 학원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날짜는 다 25일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 1월 1일 날 쉬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학원은 쉬니까 니는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31일 날 연강할 수밖에 없어요. 연강을 이래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좀 양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요즘 투잡을 좀 떼가지고 밖에 좀 나가서 이래 좀 강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토요일 날 이번 달까지만 나가면 되는데 다음 달 마무리돼요. 마무리가 이래 되게 되니까 토요일 날 이번 달 토요일 날은 좀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어요. 좀 스케줄이 좀 뒤죽박죽.